11월 8일 기준으로 KB 자료를 볼 겁니다.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을 볼 건데요. 보기에 앞서 말씀을 드리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상태가 썩 그렇게 녹록지가 않네요. 자, 한번 보죠. 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면요. 매매 가격 상승률 보면은 없어요. 예, 우리 평택, 오산, 안성, 화성 없습니다. 금주 하락률 상위에도 없어요. 예, 뭐 없는 거는 둘째 치고, 예, 금주에 안 올라갔으니까. 전년 말 대비 상승률에는 오산, 안성, 평택이 올라가 있습니다. 예, 다 이제 30% 넘게. 오산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로켓이죠. 1년에 100%는 이제 주식이나 가능한 거고, 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매매 가격이 이 정도 올라간다 라는 것도 사실 정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 전세 가격 상승률을 보더라도 전세 가격 금주 상승률에 없어요. 예, 상승률이 지금 둔화됐고, 금주 하락률 상위에도 없습니다. 여기 올라가면 안 되겠죠? 예, 근데 여기 없고요. 전년 말 대비 상승률에는 아직 있습니다. 오산, 안성, 평택 이렇게 세 군데가 전세가도 이 정도면 로켓 상승률 많이 올랐는데, 전체적인 평균 전세 가격은 평택 같은 경우에는 좀 낮죠. 예, 전세가율 자체가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자체가 좀 낮아요. 평택은. 나머지 안성, 오산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많이 쫓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어쨌든 상승률이 전년 말 대비로는 상승을 했으나 금주에는 상승률 상위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금주 상승률 상위를 보더라도 최고가 0.9입니다. 전세 가격이. 이 말은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보합을 그리고 있다. 전세가 안 움직인다. 그리고 현재가 가을이거든요. 사실 이때가 이제 이사철이기도 한데, 항상 1년에 한 6개월은 부동산이 바쁘고요. 6개월은 좀 잠잠하거든요. 그 6개월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전세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이게 내년이 좀 문제라고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왜냐면은 전세도 어쨌든 간에 대출 받아서 진행하는데 원래 올라간 대출 금액만큼은 안 빌려주겠다고 하니, 기존에 눌러 앉든가 또는 더 하급지로 가든가 또는 반전세, 월세화로 진행이 해야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 고민하시고 힘드실 거예요.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 또한 늘 말씀드리지만 임대주택도 살아보고 전세도 살아보고 월세도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스트레스가 살아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이루다 말로 표현이 안 되실 거예요. 예, 저도 뭐 자녀가 있고, 예, 가정도 있고 한데 만기가 다가오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었거든요. 예, 그래도 뭐 지금은 유주택자가 됐지만 유주택자가 되고 나서도 이제 고민거리가 많죠. 예, 전체 집에서 봤을 때 저의 지분은 얼마만큼인가를 보면 현재는 집값이 많이 올라서 반 이상이 제 지분이지만, 예전에 집값이 안 올랐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은행 거였습니다. 예. 뭐 화장실하고 발코니 서비스 공간하고 서비스 공간이니까, 예, 뭐 요런 지분들이 제 거였고 나머지는 다 현관부터 모조리 은행 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쥐어 짜가지고 한 결과는 지금은 뭐 반 정도는 제 거다. 예. 어쨌든 말이 잠깐 옆으로 샜는데, 예, 전세 가격이 잘 안 움직이고 반전세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걸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인데요. 역시나 평택, 오산, 안성, 화성이 색깔이 아주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예, 물 색깔이 급격히 빠져서 여기 지금 두 개의 시 같은 경우에는요, 물이 다 빠졌어요. 예, 흰색이 됐거든요. 흰색.
요게 이제 점점 파랗게 질려갈지가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화성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물이 빠지면서 0.11에서 0.1로, 오산 같은 경우에는 0.1에서 0.15로 다소 반등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요 평택은 0.78에서 0.37로 한 반절 정도 빠졌고요. 안성은 그 와중에도 0.6이 올랐어요. 예, 근데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비하면 빠졌죠. 예, 10월 마지막 주에 비하면 빠졌다.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다 빠졌다라는 게 나옵니다. 매매 가격 증감률 자체가. 요게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다 하락 전환될 거냐?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 왜냐면은 현재는 인위적인 조치들로 인해서, 그리고 혼돈 속에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지표로 삼을 건지는 좀 봐야 됩니다. 현재 대출도 이제 점점 안 나오고 내년에도 이제 더 안 해주려고 하는 추세인 거고, 근데 또 정권이 바뀌면 또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관망을 하고 있어요, 서로. 매수와 매도가 관망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내년에 대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집값의 향방이 바뀔 테니 그거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뭔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다소 템포를 늦추고 있는 거죠. 이거를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더 늦추고 있는 것도 있고요. 대출 같은 거 막아서. 내년에 어떻게 될까가 사실 되게 궁금한데, 결과적으로 현 이런 대출 시스템이 더 강화되거나 또는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진짜 찐 부자들은 더 이상 준 부자와 찐 부자 그리고 서민, 이게 완전히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중간에 이제 못 버티거나 하시는 분들이 던질 텐데 그 물건 100% 찐부자들이 다 주워갈 거거든요. 항상 그래 왔으니까. 예. 결국은 못 버티시는 분들이 나와요. 그분들이 던지는 거는 다 진짜 찐부자, 돈 있는 분들, 현금 있는 분들이 다 주워갈 거예요. 대출 안 받고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결국 주워서 다음 정권까지 또 5년을 버티시겠죠. 결국 그분들이 나중에 10년 지나면은 또 돈 부자가 되는 구조인 거죠. 알면서도 못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는 특히나 좀 많이 답답해요. 아파트 전세 가격 증감률을 보게 되면요, 전세 가격은 아까 보신 것처럼 쭉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 0.7까지도 이제 빠졌고, 오산도 쭉 빠지고 있고, 안성도 쭉 빠지다가 최근에 0.34, 화성도 쭉 빠지다가 최근에 0.10. 요게 이제 전세가가 다시 반등하느냐, 요거는 그 지역마다 봐야 되겠는데, 평택은 현재 고덕 물량이 지금 많이 그래도 빠졌어요. 예전에 뭐 한 1000개 넘었었죠, 다 합치면. 그런데 그게 이제 야금야금 빠져나가요. 고덕에 이제 전세 물건이 싸게라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분양가 언저리에서 전세가가 될 것 같았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제 오판이었고, 지금은 그것보다도 좀 많이 싸게 분양가의 한 반절 정도에도 거래가 됐거든요. 2억 뭐 초중반 뭐 이런 정도에도 거래가 됐고, 그렇게 함으로써도 어쨌든 간에 전세가 소진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전세 물건이 소진되고 있다, 싸게라도 소진되고 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평균 가격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나중에 그 물건이 소진되고 나면 어떻게 될 건가를 또 봐야 됩니다. 고덕 같은 경우에. 왜냐면 앞으로 고덕으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이 수요들, 특히나 고덕이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주된 이사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교육인데, 교육 여건이 나아진다라면은 사실상 전세건 뭐건 간에 그때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지금 2억 초반대 살고 계신 분들이 또 연장해서 사실 수 있을까는 봐야겠죠. 평택시에서도
뭐 10억대 클럽이 사시는 분들과 예, 뭐 그 중간 7, 8억대, 5, 6억대 이렇게 클럽이 나뉠 거거든요. 클럽이 나뉜다라는 거는 그 지역에 이렇게 그 10억대면은 대부분의 아파트가 다 10억이라는 얘기예요. 비싼 건 뭐 15억, 20억도 할 거고요. 예, 뭐 싼 거가 아마 한 8억 정도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대략 평균 맞추면 한 10억 언저리. 그리고 뭐 중간에 다른 데 가면은 뭐 여기는 뭐 한 7, 8억대. 그러면은 싼 거는 뭐 한 5억대. 좀 비싼 거는 뭐 9억대, 10억대 이렇게 나오고 대충 평균으로 봤을 때 7, 8억대. 요런 동네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대출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무거운 걸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출이 없다면은 사실 이게 진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도 이거를 팔고 이쪽으로 가고 싶으실 텐데 대출이 안 나와 버리면 그냥 여기 계셔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또 여기 이제 대형 평수 팔면은 여기 이제 작은 평수로 가실 수 있거나 뭐 그런 건 있겠죠. 또는 여기 대형 평수를 팔고 이 안에서 한 평수 줄이고 여기에다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나 더 해놓거나 뭐 그 안에서도 움직이겠지만 집이 하나라면 요 안에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사실 많이 제약이 걸린다. 네, 그래서 대출을 막는 거는 오래 가지 못할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 불만을 뭘로 잠재울 건지. 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거주 또는 이주할 수 있는 자유를 해치는 거잖아요. 헌법 위배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대출을 막는다. 더군다나 공산주의에서도 안 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쪽까지도 건드렸다라는 게 사실 갓때까지 갔다. 이거 이상 나올 게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 정권에서는 무조건 대출을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할 거고요. 안 하면 좀 심각하니까. 그리고 나서도 이제 뭔가 세법적인 거를 개정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공급을 미친 듯이 늘리든가.